아직도 첫 번째 아직 슬라이드가 좀 시간 안에 이걸 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게요. 우선 해시 함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5가지 조건을 되는데 이 중에 요 3가지면 충돌 회피까지 되면 충돌 회피 해시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CRHF. 그래서 불려지고 있고요. 이 해시 함수는 어떤 용도로 크게 3가지 용도 사용되는 데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할 때 이제 해시 함수 우리 생각해 보면 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있는 거고 그로 암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받다 또는 승인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승인하려고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K라는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 따로 서명 알고리즘 큰 공에서 암호 전자 서명이라고 이해해도 개를 가지고 공개키 개를 가지고 메시지 암호한다. 또는 공개키를 가지고도 암호할 때에 그 공개키 방식은 서명을 하는 경우에 에서 서명을 할 때 그 전체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를 그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는 것이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빠질까요? 어떤 메시지 서명 또 다른 어떻게 하냐면 전자 할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좋은 방법은 해시함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시함수의 어떤 한 가지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 지문이라고 됐죠.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정보가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다 하지 해시 값에 대해서 서명 크기에 의존한 160비트, 200 같은 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를 우리가 서명에 그렇게 한다.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서명을 하기가 문제가 대신에 해시함수에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는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때 요 해시함수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충돌이라는 거는 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M과 M 프라임을 찾아 내가 서명을 서명하면 원래 서명한 거죠. 근데 나중에 나는 서명한 것이 뭘 서명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M 프라임에 대해서 서명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함수를 쓰되 해시함수는 충분히 회피가 가능한 해시함수를 그래서 여기의 전자 서명은 이런 용도 때문에 메시지 크기를 쓰려고 해시값을 쓰는데 꼭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해시함수를 무결성을 위해서 제공하는데 무결 건 어떤 이 메시지가 있는지 안 되는지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신 메시지를 전달할 때거나 내가 파일 시스템에 내 파일 저장할 때 파일만 저장하지 않고 M만 저장하지 않고 같이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결성을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나중에 저장할 당시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M값 그걸 M'이라 합시다. 그럼 이 M''에 대해서 내가 해시값을 계산해 봐. 그래서 이 해시값이 이 저장된 해시값하고 같으면 무결 유지된 거죠. 변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시함수는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걸 디텍트할 때도 이 바이러스 어떻게 하냐면 변경시켜 실행 파일들을. 그러면 이런 실행 파일들이 애초에 였을 때와 여러분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것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치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악성 코드가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무결성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법으로 활용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한 공격자다. 그러면 내가 M을 M''로 바꾸면서 메시지만 바꾸면 안 되고 뭐까지 같이 바꾸면 될까? 해시 함수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나중에 함수만 가지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해시 함수는 키 이용하지를 않고 그냥 계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계산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능적인 공격자라고 하면 해시 함수만 써가지고 결성을 제공하려는 그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무식하지만 바꿔서 뭔가 어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바꾸고 해시도 바꾸는 거예요. 통신 메시지 보내면 통신 메시지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책섬이라든가 뭔가 검증하는 그런 코드들도 같이 바꿔버리면 메시지 자체가 추적되는 그 코드를 갖고는 판단을 못하겠죠. 못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맥이라는 개념은 해시 함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에도 메시지만 이용해서 계산하지 말고 키를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키를 쓰자. 그래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 우리 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맥은 그 이계층 할 때 그 미디엄 억세스 레이어 그걸 얘기할 때 하는 그 얘기랑 용어는 비슷한데 그래서 것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이고 이 코드는 해시 함수랑 비슷한 건데 차이점은 뭐가 들어가요? 키가 들어간다. 계산할 때. 그럼 키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여기에 키가 이렇게 들어가면 키가 들어가면 이제는 어떤 사람가 메시지를 M''으로 바꾸면 또 뭐까지 바꿔야지 공격이 요 계산할 수 있죠. M''에 대한 어떤 값, 맥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은 K를 모르면 계산을 더 안전하게 우리가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그 메시지를 단순하게 해시함수 계산하기 보장하기가 힘들고 해시함수 말고 뭐를 써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왜 자꾸 이러냐 이거. 아, 참. 그 무결성을 암호학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활용해야 또는 이런 거의 비슷하게 요거는 어떤 특정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키 고정된 출력을 주는 해시 함수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 맥이 없다고 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해시한 다음에 그 해시한 결과를 암호화해야 되는 거예요.
키를 사람은 어렵죠. 해시 함수는 계산할 수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이건 마이너스 K가 없는 사람은 서명값을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정도 무결성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성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을 랑 대칭키 또 전자에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요 맥에서 사용한 요 K라는 것도 실제 내가 값을 상대방에 줬어. 맥값 확인하려고 그러면 대칭키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이 메시지를 내가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에 있는 다른 사용자한테 주는데 그 사용자한테 무결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좀 더 안전하게 무결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맥을 만약 쓸 경우에는 두 사용자 암호화가 맞아야 돼요. 키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은 패스워드를 해싱할 때 해시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이제 그 해시 말고 아까 했던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맥을 쓰는 거. 그래서 맥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렇게 맥을 썼을 때와 서명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요거는 요 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확인한 사람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K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성은 누가 했는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확인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 그게 생성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인하는 사람이 근데 이 경우에는 확인하는 사람이 뭘 갖고 있으면 돼요? 요 마이너스 K 공개키 갖고 있어야 되죠. 공개키는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값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의 한 가지 단점은 요걸 계산하는 비용은 요거보다는 높을까 낮을까? 높다는 거죠. 공개키 방식의 전자서명은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서명은 보다 그런 연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 비용 측면에서 얘가 더 좀 그렇고 다만 얘는 누구든지 공개키를 갖고 있으면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린 패스워드 해싱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자를 인증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현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 쓸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래서 아이디를 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패스워드라는 것을 여러 개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서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서버 단에서. 서버. 예전에 여러분 리눅스 서버 리눅스는 기본 윈도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멀티 사용자 OS예요. 그러니까 어떤 OS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은 다 아이디를 갖고 있고 패스워드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패스워드를 암호하거나 뭔가 보호하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 저장해놨다. 저장해놓으면 문제는 그 시스템을 해킹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파일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용자의 알겠죠. 그래서 그 파일에 뭔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무나 쉽게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서 예전에는 만약 이게 패스워드를 보관하는 파일이다. 그럼 예전에는 아이디와 바보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 아이디와 그거의 해시 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시 값을 저장해 놓으면 해시 값을 일방향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해시 값을 보고는 입력이 바보였는지 아빠였는지 여보였는지는 계산. 그래서 이 파일을 습득해 어떤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힘든 거죠. 잘못된 표현이고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인터넷으로 가면 인터넷 전달이 되면 요거를 해시해 가지고 요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해서 일치 그리고 해시를 한번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패스워드의 점은 어디에 있어요? 사용자들이 예측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데 있죠. 보통 좀 전문 용어로 쓰면 엔트로피가 낮다 그래요. 뭐 저도 정보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어쨌든 정보가 갖고 있는 뭔가 정보의 양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사전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딕셔너리 어택. 사람들이 영문 사전에 있는 단어, 아까 같은 뭐 father 뭐 이런 거를 만약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 걸려. 모든 근데 그 해시한 결과들이랑 저 샤도우 거예요. 금방 뭘 찾을 수 있어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전 공격이라 그래요. 로 사전에 있는 단어만 사전에 있는 단어 플러스 뭐 전화번호 정보라든가 있으면 그것까지 활용해 가지고 뭐 애인이라든가 그런 것만 쫙 모아서 몇 개를 트라이 해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제 잘 써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시만 해가지고 보관하면 사전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패스워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걸 해시 값이 아니라 뭐 암호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약간 또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솔트라는 거예요. 솔트. 소금은 할 때 뿌리는 양념이죠. 그래서 해시를 할 때 양념을 조금 뿌리자라는 거고, 그 양념이라는 건 뭐겠어요? 랜덤한 값을 하나 해가지고 해시를 계산할 때 사과, 오렌지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랜덤한 값을 넣어요. 그래서 랜덤한 값을 넣으면 값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되게 안전해지는데 랜덤한 값을 넣고 랜덤한 값을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활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는 패스랑 뭔가가 랜덤한 값을 넣는데 이 매칭해 보려면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때 썼던 R이라는 그 솔트 값이 필요한 거죠. 솔트 값을 그냥 이 파일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이 파일에다가 옆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시값만 있는 게 아니라 해시값하고 솔트라고 랜덤 값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로 가서 값을 가지고 솔트 가져온 다음에 사용하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얻어지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도할 가지수. 요거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예전에 이 방식에서는 조던도 H바버 썼으면 두 사용자가 뭔지 모르지만 같은 패스워드 쓴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이 패스워드 뭔지 몰라도 내가 딱 그 파일이면 내 해시값하고 똑같은 해시값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패스워드가 같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솔트는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지죠. 그래서 우선 같은 패스워드 쓰는 사람이 하더라도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은 달라지게 되는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매우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 사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는 그 일의 양이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 조금은 얼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딱 4명의 아이디만 있어. 그럼 솔트 값이 딱 4개 있겠죠. 그럼 예전에는 사전 공격할 때 각 단어마다 한 마씩만 해보면 돼. 그런데 솔트 값이 4개 있으면 각 단어마다 4개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각 솔트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아이디가 100개 있다. 그럼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100개의 랜덤 값을 가지고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죠. 솔트의 개수만큼 그 사전 공격을 했을 때 시도해 봐야 되는 경우 수가 늘어나는 것 뿐이죠. 근데 계정이 딸랑 하나야. 그럼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방식을 이제 지금 리눅스나 일반적인 이런 서버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패스워드 해싱. 알겠죠? 패스워드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보호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Weakest Link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eakest Link Principle.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은 가장 취약한 부분의 안전성과 같다. 이 방을 보호할 때
좋은 장비로 막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그 방은 안전한 방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의 파트의 안전성이 높다. 전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전 시스템 중에 취약한 부분이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만 쉽게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있는 기술로 사용자 기술에서의 기술을 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을 테고 통신을 하겠죠. 그러면 서버에서의 그 패스워드의 보관은 패스워드 해싱이라는 기술을 써서 좀 안전하게 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통신으로 패스워드를 보낼 때는 그러면 안전성이 논할 이유가 없죠. 그냥 네트워크 패켓만 캡처하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여기는 보호하지 않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만 열심히 보호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 보호해놓고 클라이언트는 맨날 바이러스 걸려가고 막 맨날 뚫리면은 이 컴퓨터 쓰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그 뭐야 스니퍼링이나 하여튼 키보드를 뭔가 이렇게 캡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키보드 해킹 여기 있구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져야지만 전체적으로 안전해지는 거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무식하게 뚫기 어려운 것을 어택해가지고 뚫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 가장 쉬운 데를 뚫겠죠. 가장 쉬운 것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보 보호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성을 높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weakest link principle이라고 하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뇌물 줘서 정보를 빼는 게 가장 싸고 가장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1억 들여서 좋은 컴퓨터에다가 대단한 해킹 툴 심어가지고 막 그거보단 한 1,000원 주고 정보 달라는 게 더 싸게 맥힌다고, 더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eakest link principle, 이건 정보보호에서 쭉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알고리즘 얘기인데, 이제 전자 서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하다가 오늘 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전자 서명 얘기를 할 때에는 요 하고 싶은데, 어떤 실세계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요즘은 많이 정보화를 하죠. 오프라인으로 손을 써서 수강하던 것도 전산으로 이제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전산화가 되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산화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기능이, 필요했던 기능이 전산화가 되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그대로 되는 기능들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오프라인으로 손으로 했던 일들이 이렇게 되면 그 기능들은 다 갖고 와요. 근데 그 기능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됩니다. 뭐가 플러스 되냐니까 정보화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점들이 있는 거예요. 사항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자 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명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했을 때
요구사항들이 다 있어요. 사용자밖에 못하고 이 사용자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등등등. 그런 게 우리가 요구했던 거죠. 일반 서명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특징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것은 전자적으로 그대로 그런데 전자서명으로 하면 그대로 넘어오는데 전자서명은 디지털 데이터 복사하기도 쉽고 뭔가 이렇게 지우기도 쉽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새로워지겠죠. 그럼 들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특히 정보보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전선하게 되면 기존에서 제공했던 서비스들, 기능들 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서명과 전자 서명을 한번 해보고 전자 서명에 어떤 요구사항이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전자 서명은 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어떤 절차나 함수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서명은 이 일반 서명들은 보통 이렇게 누로 보통 대조만 하고 대충 비슷하면 이제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자서명이 더 지는 거고 그리고 전자서명 안전성은 독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다 같은 안전성을 제공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서명하고 제 서명하고는 우리 어머니 서명은 그냥 거의 정자를 쓰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기가 쉬워. 근데 제 거는 조금 다르니까 조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마다. 근데 전자 서명이 되면 다 사용자마다 동일한 크기의 키를 쓰고 동일한 알고리즘 쓰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게 사용자마다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 하지만 전자 서명은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있고 전자 서명 값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 서명은 그냥 종이 위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고 전자 서명은 여전히 문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반 서명은 맨날 할 때마다 똑같이 내 그렇죠? 그걸 똑같이 합니다. 근데 서명은 요 문서에 대한 서명값하고 이 문서에 대한 서명값이 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서명값은 문서마다 다 사용자마다 다 달라져야 되고 문서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전자서명은 원본과 복사본을 디지털은 원본 개념이 없죠. 이 비트가 원본이야, 저 비트가 원본이야. 이런 게 있는 거죠. 문서에 원본이 있고 뭐 스캔한 거나 복사 눈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의 요구사항, 인증,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일반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 구분은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키값하고 내가 사용하는 키값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조를 불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 서명할 때 이제 키를 보통 쓰게 될 텐데 그 키는 내가 사용한 키는 여러분들이 쉽게 얻어낼 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사용이 불가능해야 된다. 요거는 일반 서명에 요구는 아니에요. 나오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서명된 거를 잘라가지고 딱 붙여 딴 데다가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줄게요. 인정이 안 돼. 근데 디지털 데이터는 뭔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딱 모르죠, 그렇죠? 그 자체로는 이 여기 있는 요 뭐 부인 방지 좀 다른 건데 재사용
필요가 없는 그냥 얘는 이 전자 섬유 우리가 요 문제에 이렇게 바인딩이 돼야 되겠고 요까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자 서명을 계산할 때 메시지와 똑같이 그렇죠? 가지로 두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서명할 문서 두 개가 들어가요. 요 네 가지를 다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위조 불가는 재사용 변경 불가는 음으로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사용 불가는 내가 얘를 요 M에다가 서명한 것을 떼다가 다른 데다가 붙이는 이걸 보시면 돼요. 요 서명 값을 여기다 갖다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요 계산할 때 메시지를 이용함으로써 못 쓰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변경 불가는 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바꾸면 안 되게 돼야 되는 건데 둘 다 변경을 불가능한 거나 얘를 다른 문서에 쓰는 거는 그냥 어떤 행위에 좀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죠. 같은 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죠. 서명값은 그대로 있는데 문서만 바꾸는 거. 서명값을 떼다가 다른 문서에 쓰는 거. 둘 다 그 서명값을 계산할 때 메시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그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전자서명에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조금 유심하게 즉 이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가져가면 그게 뭐 예를 들면 전자화폐다, 전자선거다 이런 것들 보면 전자선거, 전자화폐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가 원래 그 전자화폐가 원래 화폐가 가져야 되는 기능을 전자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것들을 되게 어렵습니다. 전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선거도 말로는 전자선거 할 수 있다는데 그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전자적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맨날 전자선거 건데 그거는 전자적인 선거와 다 고려 뭐 여러분 비밀성 혹시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동 후보를 할 때 뭐 아니면 그 프라이머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투표 있거든요. 온라인 내 번호 넣고 내가 누르잖아. 김상진이가 누굴 찍었는지 모를까요? 알까요? 안다요. 아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자선거가 그런 것까지 보장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암호 기술로 막 그런 전자선거라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제공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전자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전자적으로 바꿀 때 기존에 필요했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올 수 있는데 제공하더라도 원래 없었던 새로운 어떤 문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경우가 더 많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